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아침을 굶으셨습니다. 혈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50을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밤새간에서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68세 이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들으셨죠. 하지만 이가 쓰리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걀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소화가 느리고 이산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30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봤습니다.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 혈당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될 겁니다. 위도 편해질 겁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을 잡고 이를 지키는 완벽한 아침 식사법을, 당뇨약만큼 중요한 아침 한 끼의 비밀을. 안녕하세요. 30년간 당뇨병과 대사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정민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은 뭘 먹어야 하나요? 달걀이 좋다는데 맞나요? 공복에 커피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복 혈당을 잡는 완벽한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3세 최동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매일 밤 혈당을 재셨습니다. 120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아침에 재면 항상 150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낮았던 혈당이 아침에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밤새 금식합니다. 12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 사이 간이 일을 합니다.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이 스스로 당을 만듭니다.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혈당이 조절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다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이 만든 당을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습니다. 혈당이 높으니까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까지 금식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간은 계속 당을 만듭니다. 혈당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오랜 금식 후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니까 몸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65세 정미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을 늘 굶으셨습니다. 점심 후 혈당이 200을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 공복 후 갑자기 식사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집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을 꼭 드세요. 일어나고 한두 시간 이내에 드세요. 그러면 간의 당신생이 멈춥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루 혈당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68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침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11시에 드셨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일어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혈당은 출렁였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갑니다. 10시, 11시가 됩니다. 그때 첫 끼를 먹습니다. 이건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이미 브런치입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3시간 이내에 아침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3시간 이내에 먹은 사람이 공복 혈당이 낮았습니다. 당화혈 색소도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 공복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몸이 계속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위입니다. 70세 박영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을 늦게 드셨습니다. 그동안 속이 쓰렸습니다. 위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위산이 분비됩니다. 음식이 없으면 위산이 위벽을 공격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이 커집니다. 위염이 생깁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은 빨리 먹어야 합니다. 일어나고 한두 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뭘 먹느냐입니다. 65세 김영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을 빨리 드셨습니다. 하지만 빵과 우유였습니다. 혈당이 급등했습니다. 빵은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빠르게 소화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시리얼에 우유 한 그릇, 식빵에 잼 발라 먹기. 이런 아침은 혈당의 최악입니다. 30분 만에 혈당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2시간 후 뚝 떨어집니다. 저혈당이 옵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악순환입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올바른 음식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을 드십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들으셨죠? 맞습니다. 달걀은 좋은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72세 최순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셨습니다.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한 달 후 속이 쓰렸습니다. 위가 더부룩했습니다. 역류가 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걀은 소화가 느립니다. 특히 노른자가 그렇습니다. 지방이 많습니다. 위에 오래 머뭅니다. 소화하는 동안 위산이 계속 나옵니다. 공복 위에 위산이 과도하게 나오면 위벽을 자극합니다. 속쓰림이 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달걀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동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가슴이 쓰립니다. 침물이 올라옵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기름에 볶으셨습니다. 더 안 좋았습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소화가 더 느립니다. 위에 더 큰 부담입니다. 그럼 달걀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달걀은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아침 첫 끼로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달걀만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위에 부담 없고 혈당도 안정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첫째, 귀리죽입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게 당 흡수를 늦춥니다. 게다가 따뜻한 죽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위벽을 보호합니다. 70세 정수영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달걀 대신 귀리죽을 드셨습니다.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속도 편해졌습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소화가 빠릅니다.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삶은 두부 한 모를 드세요. 간장 조금만 찍어 드세요. 셋째, 고구마입니다. 삶은 고구마 반 개가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 세 가지가 달걀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부드럽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65세 김철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침에 밥을 먼저 드셨습니다.
후루룩 드셨습니다. 그 다음 국을 드셨습니다. 반찬을 드셨습니다. 혈당이 급등했습니다. 식후 2시간에 200이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급하게 나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반대로 70세 박미경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 두부 반 모를 드셨습니다. 그 다음 밥을 드셨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식후 2시간에 140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드세요. 이 물이 밤새 쌓인 위산을 희석합니다. 위를 중화시킵니다. 속쓰림을 예방합니다. 위에서 오래 머뭅니다. 포만감을 줍니다. 또한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집니다. 인슐린 반응도 안정적입니다. 셋째, 그 다음 채소를 드세요. 나물, 샐러드, 김치 같은 것들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게 당 흡수를 더 늦춥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 죽, 고구마 같은 것들입니다. 이미 위에 단백질과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 위에 탄수화물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73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순서로 드셨습니다.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좋은 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3가지 최악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커피만 마시기입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블랙으로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이가 쓰렸습니다. 이염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공복 위에 커피가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음식이 없으니 위산이 위벽을 공격합니다. 위점막이 손상됩니다. 이염이 생깁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악화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식사 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둘째, 빵이나 시리얼로 아침 때우기입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간편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급등했습니다. 빵은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잼은 더 나쁩니다. 설탕 덩어리입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당 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아침은 안 먹는 것만 못합니다. 혈당만 올리고 포만감은 없습니다. 2시간 후 다시 배고픕니다. 간식을 찾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셋째, 아침 운동 전에 아무것도 안 먹기입니다. 65세 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공복에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지러웠습니다. 저혈당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 운동은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더 위험합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신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바나나 반 개나 두유 한 팩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을 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좋아집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완벽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영철 할아버지가 이 루틴을 따랐습니다.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염도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7온 정도 온도가 좋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이 물이 위를 깨웁니다. 장을 자극합니다. 배변을 돕습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둘째, 30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세요.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이 활동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근육을 깨웁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일어난 지 1시간 이내에 따뜻한 아침을 드세요. 귀리죽이 최고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귀리 3스푼에 물 한 컵 반을 넣고 끓이세요. 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삶은 두부 반 모를 넣으세요. 호두 서너 개를 부숴 넣으세요. 소금 약간만 넣으세요. 이게 완벽한 아침입니다.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좋은 지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귀리죽이 싫으시면 현미죽도 좋습니다. 현미 한 컵에 물 5컵을 넣고 끓이세요.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멸치 몇 마리를 넣으세요. 시금치를 넣으세요. 이것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두유 한 팩에 통밀 토스트 한 조각입니다. 토스트에는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드세요. 아니면 삶은 달걀 한 개를 올려 드세요. 이것도 좋은 아침입니다.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좋은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식사 후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바로 눕지 마세요. 바로 격렬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소화를 도와주세요. 다섯째, 식사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산책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이 루틴을 2주만 따라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는 약만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한 끼가 하루 혈당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기억하세요. 아침을 굶지 마세요. 일어나고 1~2시간 이내에 드세요. 달걀만 먹지 마세요. 귀리죽, 두부, 삶은 고구마가 더 좋습니다. 커피는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빵과 시리얼로 때우지 마세요. 순서를 지키세요. 물,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바꾸세요. 오늘은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내일은 귀리죽 먹어보기, 모레는 순서 지켜서 먹기. 천천히 바꾸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반응할 겁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질 겁니다. 속이 편해질 겁니다. 기운이 날 겁니다. 2주 후에는 습관이 될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떨어질 겁니다. 다만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당이 많이 높으시면 병원 치료와 병행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아침을 드시겠습니까? 귀리죽을 해보시겠습니까? 순서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아침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 한 끼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